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공단기 기술 단기 화공직 강사 고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2024년을 대비해서 화공직 공무원 시험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화공직 시험이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강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공직 공무원 시험. 자, 이거는 여러분 초시생,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역별로 크게 국가직하고 우리 지방직으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국가직, 그리고 해양경찰, 요게 이제 국가직 9급, 7급,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도 이제 보시면은 9급, 7급이 있죠. 자, 필기시험일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지방직하고 기타 공무원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필기시험일이 요맘때쯤 치러지게 돼요. 자, 시험 과목, 그러면 이제 우리 공채라 그러죠. 그죠? 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공채 같은 경우에는 9급, 7급 이렇게 과목 나눠지고요. 한 문제당 시험 소요 시간 1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국 같은 경우에는 5과목이죠. 그리고 한 과목당 20문제이기 때문에 총 100문제라서 시험 시간이 100분이 됩니다. 근데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요, 한 과목당 25문제고요. 그래서 세 과목이니까 75 문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 군무원에 보시면 우리 영어 한국사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영어는 토익으로 한국사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이제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무원을 준비를 하시려면 미리 요 시험을 보셔갖고 이제 점수를, 그죠? 그리고 자격증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여러분의 응시 자격 같은 경우에는 시험 공고 나올 때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해양경찰 같은 경우 보면 이게 경력입니다. 그래서 전공만 들어가 있죠. 그죠? 그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질문 제가 많이 받아요. 자격증 가산점 꼭 필요한가? 일단 여러분, 이 자격증이 있으면 기사나 산업기사, 기능사 있으면은요, 가산점이 붙으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기본 점수예요. 기본 점수니까 내가 아무런 시험에 한 문제도 못 맞춰도 어떻게 보면은 기본 점수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합격생의 이제 한 90% 정도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특히나 국 같은 경우에 이제 기사, 산업기사 혹은 기능사 는 말고 기능장까지는 지금 5%, 그러니까 5점이고요. 기능사는 3점입니다. 근데 7급은 좀 더 다르죠. 산업기사가 이번에는 3점짜리예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시고 어떤 그러면은 기술사나 뭐 기능장, 보통은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 기능사를 많이 보시니까 어떤 게 해당이 되는지 이것도 대략적으로 이렇지만 실제로는요, 지역마다 그때그때 또 연도마다 또 해당되는 자격증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시험 공고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주로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게 이제 기사에서는 화공기사, 그리고 이제 산업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혹은 위험물 기능사 이런 것들을 보시게 돼요. 그러니까 시험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화공직 시험하고 전공 시험하고 가장 연결고리가 큰 게 이 부분입니다. 근데 화공기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양이 많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어렵게 나오는 경향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 화공기사를 여러분 공부를 하셨다면 그 공부하면서 사실은 전공 공부도 돼요. 공업화학과 공업화학, 화학공학 이제 일반을 다 아우러서 그 두 과목이 전부 다 화공기사 내용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도움이 되고요. 근데 정말 시간이 없다. 근데 나는 가산점만 받아야 된다 하시면은 상대적으로 따기 편한 게 위험물 산업기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또 이거는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이 가산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유가 없다, 시험이 진짜 거의 다 다가왔는데 내가 지금 자격증 준비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말 그대로 5점, 3점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 자격증을 이제 한마디로 따기 위해서 한 노력, 시간, 노력, 이거 한마디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5점, 3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진짜 다 돼서 시험이 이제 다가오는데, 근데 내가 이거를,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투자한 그 시간과 그 다음에 그 기회비용이 뭘까요? 시험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걸 저울질 하셨을 때 시간이 좀 충분히 많다면은 솔직히 화공기사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꼭 같은, 왜냐면 내용이 겹치잖아요. 근데 시험이 임박해서 정말 자격증만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격증 딸 수가 없어, 이제.
시기도 지났어. 그러면은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시험장 가서 5점 더 맞겠다. 난 이거 시험 공부 더 할래. 마음 편하게. 이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멘탈 관리 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 합격하실 때는 여러분 더 합격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준비해라. 일찍 준비하면 좋아요. 특히나 시간이 좀 더 많다면 학원기사. 그죠? 근데 자격증 가산점만 따겠다 하시면은 위험물 산업기사. 근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놓쳤다. 그죠? 놓쳤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시험장 가셔서 5점 더 받는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앞에서 제가 화공기사를 말씀드렸는데 그 화공기사 과목이 이렇게 5과목이 있죠. 이게 우리 전공 2과목하고 시험에 나오는 전공 2과목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화공기사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공업화학 부분만 이제 공업화학 과목으로 이제 따로 빠져나간 거고 나머지 부분들이 그죠? 화학공학 일반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해야 합격을 하냐?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고득점을 받냐? 그러면 당연히 첫째도 기출이요, 둘째도 기출이요, 끝도 기출이에요. 기출 문제가 먼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출제 경향에 맞춰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출 문제 먼저 화학공학 일반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최신 3년치 이제 지방직 9급 대비로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과목별로 그러니까는 각 파트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화공 양론 이게 한마디로 기초적인 부분이죠. 자, 그리고 유체역과 열전달 분리공정 이거 바로 단위공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공학 연력학 반응공학 그리고 공정 제어 들어가고 기타로 이제 보면 주로 이제 나오는 게 공장 설계 부분이 나오게 돼요. 자, 경향성 한번 볼까요? 주로 어디서 나오냐? 여기에서 다 나와요. 그죠?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화학공학 일반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용도 3위로 공부해도 됩니다. 왜냐면 앞에서 전체 85% 그러니까 17문제가 그러니까 3문제 빼고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경향성이 이제 3년 내내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를 유형별로 보면은요. 계산형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거. 특히나 화학공학 일반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 푸시다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좀 팁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연습 문제 할 때 볼 거고요. 그래서 계산 반, 내용형 반 이렇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화학공학 일반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자, 앞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죠. 당연히 앞부분, 많이 나오는 부분, 출제집이 좀 큰 부분, 여기서 먼저 점수를 확보하셔야 돼요. 이 부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산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계산형 유형 정리, 그죠? 공식 정리,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 풀이하는 연습 요거 하셔야 되고요. 내용형 같은 경우는 좀 쉬워요. 근데 원리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주로 나오는 지문들이 있어요. 빈출 지문도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용어 같은 거 이런 거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공업화학 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업화학 과목은요, 크게 이렇게 제가 3개로 나눠놨어요. 일반화학, 그러면은 일반화학 범위에 들어가는 거, 기초적인 거, 그 내용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유기공업화학이죠. 근데 항상 지금 23년 빼놓고는 13문제나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 23년에는 9문제로 줄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공업화학이 어떻게 보면 보틀렉이에요, 여러분. 이 공업화학만 좀 문제 쉽게 나오면은요, 점수가 커트라인 확 올라가고요. 공업화학이 점수가 좀 어렵게 났다 그러면은 커트라인이 좀 내려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공업화학이 사실은 좀 공부하기가 범위도 넓고, 그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게 많아서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문제 쉽게 나왔냐,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를 좀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상대평가잖아요. 내가 어려우면 다 어려워요.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를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죠? 결국에는 이런 경우, 쉽게 나오는 경우, 뭐 어렵게 나오는 경우 할 거 없이 결국에는 그 주어진 조건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한마디로 아는 거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학 비중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기공업화학이 좀 적게 나왔어요. 2년보다. 그죠? 근데 무기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어느 정도는 어때요? 유기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죠? 유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지만 다른 것도 그죠? 다른 거는 그럼 어떻게 할까? 일반화학은 어차피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에도
양이 적죠. 그렇지만 핵심적인 내용, 무기에서 나올 때 보면 주로 핵심적인 내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나오는 부분은 놓치지 않고 본다.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업화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계산 문제 거의 안 나와요. 나온다고 하면은 고분자에서 이제 뭐 분자량, 그죠? 계산하는 거라든가 평균 분자량 계산하는 거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몇 개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한두 문제, 어떨 때는 안 나와요. 안 나올 수 있고 대부분은 이제 한마디로 내용 문제죠. 근데 이제 우리 공업화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예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그다음에 단순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그런데 이 단순 암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응 원리라든가 반응식 정리를 해놓고 보면은 조금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양 줄여가면서 결국에는 끊임없이 외워야 되는 부분이 바로 공업화학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업화학은 아무래도 양이 많고 단순 암기가 많다 보니까, 그죠? 2080 전략을 쓸 겁니다. 잘 나오는 빈출 20%를 공부해서 80점 맞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80점 확보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범위가 넓지만 이 범위 넓은 거를 20% 이제 공부를 해서 80점 맞으려면 결국에 확률 싸움이죠. 그죠? 잘 나오는 부분, 빈출 부분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단순 암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보기 편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가 좀 쉬운 표 많이 사용해서, 제 지금 이제 교재가 이제 나올 건데, 교재가 조금 요번에는 늦게 나올 것 같아요. 저희 그래서 기존에 보시는 분들, 이제 일찍 보시는 분들은 핸드아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핸드아웃으로 보시면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올 교재도 여러분 보시면은 굉장히 표가 많아요, 여러분. 표로 딱딱딱딱 정리해 놓은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외워야 될 게 많으니까 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하시기 쉽게 표 이용해서 여러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기출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공업화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게 많으니까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이라든가 화공 기사에 관련된 내용, 이런 거 관련 문제 여러분 많이 풀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반응식이라든가 원리에 관련된 거, 이거는 조금 이제 한마디로 좀 복합적인 복잡한 문제예요. 그러면 당연히 반응식을 알려면은 반응식도 일단은, 그죠, 여러분? 그 반응식이 있으면 우리 뭘 봐야 돼요? 어떤 물질이 뭘로 바뀌고 어떠한 조건에서, 어떤 온도, 뭐 압력,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바뀌는지, 그죠? 그런 거 여러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반응 원리나 단위 반응, 분자식 이런 것들 여러분 암기가 또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공업화학은 정말로 여러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끝이 없어요.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이거 이제 공부 좀 어느 정도 기출문제 어느 정도 풀 정도로 했네 그러면 또 다른 데서 또 새로운 범위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냐면 다 공부하려면 여러분 몇 년, 진짜 우리 공무원 시험 그래도 1, 2년 안에 끝내야죠. 그죠? 그래서 다 공부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여러분? 기출입니다. 기출에 나왔던 건 그래도 한 번 더 나올 확률이 큰 것들이에요. 기출에 나왔던 건 그래도 범위가 그 정도까지는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공업화학은 기출을 정말로 여러분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과목에 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이제 고득점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봤고, 정말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수험 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정말로 합격할 수 있냐? 그러면 저는 공부도 공부고 한데 머리 좋아야 되냐? 아니요. 생활 습관입니다. 왜냐면 이거 장기전이에요. 벼락치기 안 통해요. 하루에 최소 8시간은 공부해야 되는 진짜 시험이에요. 그러면 노는, 이거 솔직히 8시간, 14시간, 뭐 어떤 분은 이제 한마디로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자는 시간하고 뭐 이거 빼놓고 뭐 20시간까지, 18시간까지는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네, 무리가 옵니다. 근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나머지 생활들을요, 좀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불필요한 생활을 정리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노는 것도 계획에 넣어서 내 계획 하에서 노셔야 돼요. 많이 놀아도 돼요. 일주일에 하루 다 놀아도 돼요. 근데 계획하고 노는 거랑 오늘 내가 공부해야지
하고 공부하다가 오늘 공부 진짜 안 되네? 그냥 모르겠다. 나가자. 이렇게 해서 계획 없이 노는 거랑은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놀고 나서가 달라요. 자, 계획 없이 놀았을 때 여러분 어때요? 실컷 놀았어요. 근데 불편하게 놀죠. 왜? 원래 내가 이거 계획 안 하고 놀았으니까 나 지금 이거 놀지만 한마디로 도둑 이렇게 숨어서 노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상태로 제대로 못 놀죠. 그리고 놀고 와서도 불안해요. 왜? 뭐 했어요? 놀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멘탈이 막 흔들리면서 그 다음에 그냥 끊고 그래 나 놀았다 이제 공부하자 이게 아니라 붙을 수 있을까? 이제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멘탈이 흔들립니다. 근데 계획 세워서 놀잖아요.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근데 나는 놀아도 돼요. 왜? 내가 계획해서 놀았으니까. 계획해서 노니까 이거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안 생겨요? 네, 자괴감이 안 생겨요. 죄책감이 안 생겨요. 난 계획하고 놀고 있거든요.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멘탈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놀 만큼 놀았다. 그 다음 또 공부 시작. 자, 그래서 저는 생활 습관을 이렇게 공부 시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계획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70% 정도는 하루에 70% 정도는 루틴하게 정말 조금 규칙적으로 이거는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냥 내 몸을 맡겨도 그냥 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나머지 이제 30%를 좀 바꿔가면서 여러분 내 컨트롤 안에서 노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시간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 방법. 이게 노는 시간에 어떤 분은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운동해서 풀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수다 떨면서 어떤 분은 또 영화 보면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지양,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죠? 여러분도 사람 만나야 돼요. 저도 이거든요. 이였는데 지금 워낙 제가 혼자 일하다 보니까 좀 아이로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하시면요. 이도 아이가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가 아이로 바뀐 이제 정말 드라마틱한 계기가 사실은 고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시험 보면서. 시험을 보니까 일단 외부하고요. 여러분 접촉을 좀 줄이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도 아마 이미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친구 만나죠? 그때부터 자괴감이 옵니다. 왜냐면은 나는 지금 이게 공무원 시험뿐만 해서 시험을 준비를 하면은요. 주변에는 이미 취직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안 볼 때 모르지만 옆 사람하고 보게 되면 비교가 되기 시작하니까 난 지금 뭐하고 있지? 나 붙을 수 있나? 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멘탈 강의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도 정말로 마음 편하게 그냥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는 사람과 좀 제한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합쳐져서 결국에는 공부 시간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 만나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문제예요. 그 후유증이 더 크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은요, 인간관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그래서 내가 이 어느 정도 사람과 그냥 사람과 교통하고 있다는 거, 그죠? 그 정도만 알 수 있을 정도로만, 그죠? 보는 게 좋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가족도 만약에 내가 공부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은 네, 말수 줄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결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가서. 그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생활을 전체를 바꿔야 여러분 사실은 합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목표가 뭐냐? 바로 공부 시간 확보예요. 공부 시간 확보를 위해서 이걸 다 좀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게 끝내셔야 돼요. 길게 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목표 2년 잡으시다. 1년, 2년 그 사이에 나는 합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컬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강의 컬이 중요하죠. 근데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사실은 합격을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합격할 때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이제 전략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거를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그래서 자, 기초 강의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기본 틀을, 공학적인 틀, 정말 기초, 나 이것도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 그죠? 기초 강의 보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는 알아. 크게 공학적인 거랑도 알아. 그러면 기본 이론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기본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거 용어예요. 이 용어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 가지 우리 무슨 법 하면서 이제 제조법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용어들도 나올 건데, 그 용어부터 여러분 구조를 잡고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에서 이제 정말 쉽게, 그죠? 단순화해서 진짜 여러분이 딱 정말로 우리 다 공부하려고 하면 솔직히 처음부터 다 공부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뭘 만들어요? 청사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필름에 청사진 만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러고 이제 이런 것들 준비를 하고 문제풀이 가서 이제 정말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기초 이론 보고 문제풀이 하다가 또 막히면 어떻게 해요? 병행하시면서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문제풀이만 해서도 사실은 이론 정리가 덜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풀이 통해서 이제 우리 기출문제 적응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문제풀이 이후에 이제 또 출제된 것들, 그죠? 그걸 이제 최신 기출 문제에서 연도별 회차별로 이제 기출 문제 해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좀 더 이제 기출 문제 더 많이 풍성하게 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지방직 기준으로 해서 5월에 모의고사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실전 연습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의 커리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보니까 공업화학에도 일반화학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내가 너무 오랜만에 공부를 해서 사실은 화학이 잘 기억이 안 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공직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기술단기, 공단기에서 환경직도 하고 있는데 환경직의 전공 중에 화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화학 강의 같이 열어놨어요. 이거는 필수 아니에요. 그냥 필요하신 부분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좀 부족하신 부분, 그 부분만 좀 더 이제 기억 안 나는 부분, 그 부분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열어놨으니까, 이론도 열어놓고 문제풀이도 열어놨으니까 그 부분 같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공부하기 싫어. 이거 말은 뭐냐면 공부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끝내야죠. 그죠? 1, 2년 안에 끝내야 되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그죠?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 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이제 질문 답변도 해주시고 여러분 간에 이제 소통도 해주시고 하면서 네, 활용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화공직 이제 OT 진행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일단 시작이 힘든데 여러분 하겠다고 마음 먹으셨잖아요. 그러면은요, 지금부터는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냥 고해요. 어떻게? 네,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제가 방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하루하루 충실하게 가고 한 발 한 발 가시면 돼요. 근데 기준이 옆 사람이 되면 여러분 못 가요. 지쳐요. 거북이가 있고 토끼가 있다고 해봅시다. 토끼 빨리 가는 거 보면은요, 사실은 못 갑니다. 거북이니까 간 거예요. 왜? 지금보다 어제보다 내가 한 발 더. 그죠? 한 발 더. 그걸 보다 보면 어느 순간 합격에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안 하면 돼요?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진짜로. 끝까지 버티시면, 끝까지 가시면 진짜 합격은 있거든요. 근데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지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 여러분하고 같이 저는 여러분의 러닝메이트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본강에서 꼭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고경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